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DPO에 대해서 논문 리뷰를 할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회 자의의 이준혁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흐름은 논문의 흐름과 비슷하지만 소제목을 약간 수정을 했고 추가적인 보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네, 본 논문의 앱스트랙트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밝힙니다. 이제 LLM 모델은 그 비지도 학습으로 추론 능력까지 얻었지만 행동에 대해서 정교한 컨트롤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PPO 기반의 RLHF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절차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분류 손실만으로 표준 RLHF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으며 가벼운 계산량과 더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필요성을 제거한 방법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의 제목에도 있는 Preference Optimization은 넓은 지식과 능력 안에서 모델에게 바라는 응답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안전하고도 성능이 좋은 AI를 부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PO는 단순한 선호 학습 파이프라인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하위 작업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논문 리뷰는 논문에 있는 수식적 설명을 해석함으로써 DPO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강화학습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를 언어 모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상을 최대로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에이전트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트래젝토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언어 모델에서의 오토리그레시브한 성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의 개념을 언어 모델로 1대1 매핑을 하면 에이전트는 언어 모델 자신이 되고, 스테이트는 입력 프롬프트, 액션은 예측한 다음 토큰, 리워드는 액션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은 학습하고 있는 언어 모델 자체이며, 강화학습에서는 정책에서 확률적으로 액션을 샘플링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언어 모델에서 다음 토큰이 확률적으로 샘플링 되는 것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RLHF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RLHF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관심 있는 하위 작업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된 언어 모델을 지도학습하여 SFT 정책 모델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SFT 모델이 프롬프트로부터 Y1, Y2와 같은 페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네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네 가지 순위를 라벨링 하였는데 DPO에서는 특별히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두 개의 y 값을 내뱉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함수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레퍼런스 폴리시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적 함수를 최적화합니다.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기존의 SFT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언급한 각 단계별 성을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SFT는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의미하며 아래의 그림처럼 T5 인스트럭션 튜닝이 SFT의 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오픈질의 데이터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지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결과 SFT 폴리시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리워드 모델링입니다. 논문에서는 선호 모델을 대상으로 보상 함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먼저 SFT 폴리시에서 하나의 입력 프롬프트에 대해 두 가지 응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 라벨러가 두 응답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라벨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선호는 잠재되어 있는 최적의 보상 함수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며 저희가 직접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선호 모델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아래는 위키피디아에서 브래들리 테리 모델의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테리 모델, 줄여서 BT 모델은 사람의 선호 분포가, 선호 분포 P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수가 두 개인 소프트맥스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위를 매겼는데 이때는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 아닌 랭킹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RL 파인 튜닝 단계입니다. 보상함수 하나만 최적화하면 분산이 커지는 등의 학습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어드밴티지 항이라는 텀을 붙여줍니다. 추가적으로 목표에 따라 제약 함수를 두는데 논문에선 간단하게 KL 다이버전스를 제약 함수로 설정한 예시를 보였습니다. 그림에 나온 PPO도 비슷한 맥락의 제약을 두는데 여기서는 엡실론 값을 통해 레퍼런스 모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결국 보상 함수를 최대화하지만 레퍼런스 모델에서는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그림처럼 보상 함수가 포함된 강화학습 목적 함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남은 DPU 로스로의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수식 이미지는 CS234N의 렉처 10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그럼 강화학습을 통해 언어 모듈이 어떻게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업데이트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봤던 KL 텀과 같은 제약은 이 RS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해당 목적 함수를 expectation의 정의에 따라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강화학습의 정책 경사법을 유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트릭입니다. 이 여기서 뭐 얘기하는 이 P를 강화학습에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어, 표현은 파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제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를 미분하면 파이 곱하기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가 되면서 이를 다시 첫 번째 수식에 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어레인지를 하고 정리를 하면 보상함수 곱하기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에 대한 기대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n개의 샘플을 샘플링해서 평균 내는 것으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DPU에 있는 BT 모델에서부터 DPU 로스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 모델로 유도한 보상 모델의 목적 함수와 제약이 있는 보상 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위에가 BT 모델로부터 도출한 보상 모델의 목적 함수이고 아래가 제약이 있는 리워드 함수입니다. BT 모델에서 어떻게 저 보상 함수가 유도되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앞서 보았던 기대값 수식에 넣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이전 슬라이드의 마지막 수식입니다. 헐, 알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어차피 못 들어서 최적의 정책을 컴퓨터로 X와 레퍼런스 정책만으로 표현합니다. 와이파이 비번이 알아요. 어, 여기서 레퍼런스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인데요. 나 받은 거 같은데? 또한 뒤에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특정 보상 함수에 대한 최적의 정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오, 있어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아. 응, 리아. 첫 번째 식은 그냥 두 번째 식을 이 리워드 함수에 대해서 한 리어레인지 번이 그리고 이 값을 최적이 아닌 파라미터화를 하면 마지막 DPU로서 오, 마이크 같은. 취득이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한 수식을 BT 모델에서 유도한 보상함수의 목적 함수에 대입을 하면 Z항이 소거가 돼서 이제 DPU 로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유도가 되었는데 이제 그냥 넘어간 부분과 DPU를 수식적으로 더 살펴볼 차례입니다. 넘어간 부분을 다시 언급드리자면 BT 모델에서 유도된 보상함수의 목적 함수와 보상함수에 대한 최적의 정책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논문에서 모인 DPO 로스 유도를 생략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수식이 이제 보상함수가 있는 어, 목적 함수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수식이 최종 DPO 로스입니다. 이제 왼쪽부터 있는 이 12번 수식은 기대값의 정의에 따라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곱해주면 이제 최소화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로 이제 ZX라는 부분적인 함수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은 최종 12번식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 중 하나였던 최적 정책이 유도되는데요. 최소화해야 되는 식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책 파이뿐입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같아져야 해당 식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펜딕스에 있는 부분인데요. 오른쪽은 본문 어떤 보상함수에 대한 최적의 정책인 파이 R은 앞서 봤던 최적 정책식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식을 보상함수에 대해 정리를 하고 BT 모델에다 대입을 하면은 최종 DPO 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DPO 로스가 무엇을 업데이트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저자들도 그에 대한 설명을 언급했는데요. 이제 오른쪽은 DPO 로스를 어떻게 미분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성질까지 언급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퓨로스의 그레디언트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선호되지, 선호되는 응답을 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 선호되지 않는 방향, 선호되지 않는 응답을 감소시키는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해석이 약간 필요합니다. 보상함수의 값은 양수이고 선호되지 않는 보상이 큰 경우, 즉 선호되지 않는 응답을 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더 큰 가중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DPO로서는 선호하는 응답을 할 확률은 높이면서 선호되지 않는 응답을 할 확률은 줄임과 동시에 만약 선호하지 않는 응답을 할 확률이 높다면 가중치를 두면서 더 크게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에서도 볼 수 있었던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어 모델 자체가 보상 모델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하나의 정의와 두 가지 보조 정리를 통해서 정리 하나를 증명합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두 보상함수 r과 r'에 대해서 r'xy는 넘겨봤을 때 r'xy는 rxy 플러스 fx 뭐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동등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조 정리를 보면은 특정 보상함수에서 유도된 순위 확률 분포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조 정리는 동등한 두 보상함수에 대응되는 최적의 정책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즉, 보상함수가 동등하면 순위 분포도 같고 최적의 정책도 같다는 말입니다. 이 두 보조 정리의 유도 증명은 어펜딕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하단에 있는 정리는 모든 XY 페어에 대해서 레퍼런스 정책이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면서 보상함수는 동등하다고 하면 BT 모델과 동등한 모든 보상함수는 이 베타 로그 파이 레퍼런스 분의 파이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증명을 두 번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 증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한 줄로 얘기하면 KL 다이버전스 제약이 있는 강화학습 문제에서 어떤 보상함수든지 동치 클래스, 아까 말했던 그 동등한 함수 집합 내에 있으면 폴리시와 레퍼런스 폴리시의 로그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보상함수 R이 KL 다이버전스 제약이 있는 강화학습 문제에서 최적의 모델 파이 R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해당 보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R'XY를 FR 파이 레퍼런스 베타 XY라고 한다면 RXY 마이너스 베타 로그 ZX에 대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 있는 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R 프라임 보상함수가 R의 공책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R의 등식이 나옵니다. 결국 R과 R 프레임이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면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두 번째 등식의 과정은 앞서 봤던 구조정리 두 번째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일성 증명 부분인데요. 이번 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등한 이 함수인 관계, 동등 클래스, 동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동등하면서 로그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면 두 함수는 정확히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동등 클래스에 속한 두 보상함수 R과 R'에 대해서 각각에는 각 폴리시와 레퍼런스 폴리시 간의 로그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밑줄친 부분까지 유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자 부분은 이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썸을 하면은 1이 됩니다. 정책 파이 또한 분포이기 때문에 이 지수항이 당연히 1이 됩니다.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0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 동치이면서 로그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면 두 보상함수가 같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승인 모델과 동치인 보상함수를 로그 비율로 설계하고 이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승인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긍정적인 리뷰를 생성하도록 학습한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KL 다이버전스가 비교 대상에서 멀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상이 크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요약 태스크입니다. GPT-4로 평가하여서 이긴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DPO가 다른 모델에 비해 템퍼레이처가 높아짐에도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유해성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베스트 오브 128보다 높은 성능을 나오는 것은 DPU밖에 없었다라고 논문에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실험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승률입니다. PPU보다 아니라 승률이 학습 스텝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실험은 학습 스텝에 따른 승률을 템퍼레이처에 따라서 나타냈으며 이 안정적으로 승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였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승률은 이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PPU보다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GPU 논문에서는 리워드 리퍼러미터레이제이션을 통해서 보상함수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RLHF보다 간단하고 안정적이고 컴퓨팅 자원이 낮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트릭을 통해서 강화학습에서의 목적 함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레퍼런스 이거 이상으로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